식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택시기사 딸이라니 시궁창 사돈이 따로 없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말에 박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강남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진짜 건물주, 수백억 자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만한 예비시모가 깨닫게 될 충격적인 진실.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이곳에서 박서연은 사랑하는 김도영과 함께 예비시댁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서연의 마음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31살의 그녀에게 이 만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김태진과 한 명의 부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연을 맞이합니다. 50대 후반의 김태진은 성원그룹의 회장답게 카리스마를 풍겼고 50대의 한명희는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명희는 서연의 직업부터 시작해 가족사까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합니다. 은은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다른 테이블의 시선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답변하려 노력하지만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한명희에게 서연이 택시기사라고 답변하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한명희의 표정이 급변하더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택시기사 딸이라니 시궁창 사돈이 따로 없구나. 주변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고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제지하려 하지만 한명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층의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서연을 모욕하는 말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라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욕, 그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도연은 무력감에 휩싸인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 서연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 순간 서연은 깨닫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냅니다. 31년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택시기사 딸이라는 말, 시궁창 사돈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적막한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박성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받은 모욕, 그리고 도연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실망감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침묵이 길어집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성호, 그는 딸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는 이유,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박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봐야 한다는 자신의 평생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으로 인정받는 건 진짜 인정이 아니야라고 시작하며 하지만 널 모욕한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될 거다라고 덧붙입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때 박성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합니다. 결혼 전에 도연과 동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묻습니다. 박성호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연의 진심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성호가 이미 강남에 적당한 집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룸 아파트로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어떻게 강남에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더 절실했습니다. 박성호는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인격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줘야 할 때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말에서 서연은 아버지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도연과의 관계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편안한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약속하지만 서연은 이미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아버지의 조언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서연과 도연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강남의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를 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이런 곳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지금은 도연과의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첫날 아침, 도연이 서연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갓 내린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나오자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하는 일상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장을 보고 서연은 도연이 피곤해할 때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서연은 예비시모의 모욕적인 말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실내 조명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나는 서연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라고 속삭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서연은 도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듣고 나서 서연의 두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을 바꿔보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인정받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몇 명이나 갖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나눕니다.
도연은 서연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말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쌓여가며 서연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도연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서연은 확신하게 됩니다. 도연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비 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합니다. 도연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성호는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평온한 오후 서연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나가고 없는 시간, 그녀는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을 닦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연은 도연이 일찍 들어온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도연이 아니라 한 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한명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연을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서연은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맞이하려 노력하지만 한명희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한명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의 소파부터 시작해서 침실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며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우리 아들이 살고 있다니, 택시기사 딸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명희가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더니 안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합니다. 반찬통들을 열어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형편없다고,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해주는 것 같다고 비난합니다.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한명희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연이 없는 틈을 노려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명희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엄마 없이 자란 티가 여기저기 다 난다고, 집 정리부터 음식 솜씨까지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것은 그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은 이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명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명희는 쓰러진 서연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한 모습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증거라며 더욱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 말에도 견디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원그룹의 며느리가 되겠느냐고 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서연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한명희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받는 이런 대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서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것은 집에 일찍 들어온 도연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인을 보고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연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되찾기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서연,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도연은 무엇이 서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워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성호는 창백한 얼굴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딸만큼은 행복하게 키우려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몇 시간 후 서연이 깨어납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도연을 발견합니다. 도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럽게 묻자 서연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한명희가 찾아와서 한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까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박성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겸손과 인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딸을 더욱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진 밤, 박성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너무 나약했다고, 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위로하려 하지만 박성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성호는 진지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인격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주마. 서연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다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병원 복도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거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퇴원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성호는 딸에게 말합니다. 곧 상견례를 다시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예고합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박성호는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당부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조용히 지내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딸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정식 상견례가 열립니다. 김태진과 한명희는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50층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 전경과 값비싼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은 그들의 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먼저 도착해 넓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또 다른 무례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스러워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한명희가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거실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 집이 얼마나 비싼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펜트하우스 월세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으스댑니다. 김태진 역시 성원그룹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뽐내며 등장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와 회사의 성장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런 가문에 시집오는 서연이 얼마나 행운인지 강조합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성우가 도착한 것입니다. 한명희는 택시기사가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비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김태진은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며 소파 한쪽 끝자리를 가리킵니다. 박성우는 평소보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며 거실을 둘러봅니다. 그의 시선이 펜트하우스 곳곳을 스캔하는 모습에서 서연은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명희는 다시 한번 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동거집에서 본 모습들을 언급하며 집안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성원그룹 며느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모욕합니다. 김태진도 거들어가며 말합니다. 자신들 같은 상류층 가문에서는 혈통과 가문 이격이 중요하다고, 택시기사 딸과는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르다고 단언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명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이런 펜트하우스는 꿈도 꿔본 적 없을 거라며 평생 이런 곳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신분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사람이 감히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성우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거실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박성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처음 와봤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한명희와 김태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택시기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나갑니다. 박성우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건물 전체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본인이 이 건물의 소유주이며 김 회장 가족이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라고 설명합니다. 김태진과 한명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유주인 줄 알고 자랑하던 펜트하우스가 실제로는 월세였고 그 건물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 택시기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서연 역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31년 동안 택시기사로만 알고 지낸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박성호의 폭탄 선언 이후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명희와 김태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박성호는 차분하게 더 큰 진실을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성원그룹의 최대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박성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원그룹의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금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그리고 그 투자를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합니다. 김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회사의 핵심 자금줄이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김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임원들로부터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들입니다. 박성호의 투자 철회 소식이 이미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성원그룹이 장식합니다. 성원그룹 주가 30% 폭락, 대형 투자자, 투자 철회로 유동성 위기 같은 제목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뉴스 앵커는 냉정한 목소리로 성원그룹의 위기 상황을 전달합니다.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뉴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하나둘 계약 취소를 통보해오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김태진은 사무실에서 절규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애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집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펜트하우스마저 월세 체납으로 인해 퇴거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성호가 건물주로서 월세 연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명희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성원그룹의 주가는 80% 이상 폭락합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자산을 자랑하던 김태진과 한명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혀있던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도 화산 위기에 몰립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나온 한명희와 김태진은 급하게 구한 강북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50층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명희는 거울을 보며 절규합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옷들과 액세서리들도 모두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딸을 시궁창 사돈이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정말로 시궁창에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태진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쌉니다. 평생을 쌓아온 재산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1년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호로부터 진짜 부의 의미와 경영 철학을 배우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진 박성호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강연장에서 서연이 연단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진짜 부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박성호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그동안 택시 기사로 살았는지, 그리고
왜 진실을 숨겼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짜 인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딸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를 바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최근 한명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성원그룹이 몰락한 후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동네 소박한 식당을 지나가게 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에 그녀는 걸음을 멈춥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명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화려한 한복을 입고 펜트하우스에서 거만하게 굴던 그녀가 이제는 초라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서연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명희는 손님이 들어오는 줄 알고 고개를 드는데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명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떠오르며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한명희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다 잊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한마디에 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꺼내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한명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연은 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